그러면 인버터 레이아웃 설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빈 레이아웃 폴더를 이제 하나 보면 아무것도 없는 폴더거든요. 여기서부터 설계를 해보기 시작할 건데요. 이 매직으로 실행을 하면 여기 PDK 환경 레이어 정보 같은 것들이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숨은 파일, 환경 설정 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얘를 이제 그 PDK 폴더로 가서요. 배터리 050에 가서 테크로 가보면 ls 하게 되면 여기에 소자 모델에 대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 보면 환경 매직 환경이 에트리 050.magicrc라는 파일이 바로 매직 실행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빈 폴더를 만들고 설계하는 이 환경 설정을 복사를 해와야 되는데요. 카피하고 배터리 050 탭 하고 툴 탭 테크 해서 이제 에트리 050 magic rc를 앞에 파일 이름은 없고 magic rc다라고 하면 현재 폴더에다가 파일 이름 바꿔서 숨은 파일로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ls 그냥 하면 없고요. ls-al이다 라고 하면 magic rc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나노에서 아래 내용을 보면요, 여기에 이제 그 필요한 PDK 파일 경로들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 패스가 설정이 되어 있어서 실행할 때마다 이 패스를 지정할 필요 없이 이 패스가 그대로 다 자동으로 설정이 되어서 GDS 파일이라든지 최종 그 설계에 반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매직을 실행했을 때 스케일이라든지 혹은 레이어 정보라든지 하는 것들 여기서 다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한 가지 설정이 제가 지금 가진 파일에서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여러분 그 .magic rc를 만들 때 스케일 그리드 1, 2라 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이걸 1, 3으로 바꿔서 저장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스케일 그리드 1, 3을 해주면 얘가 이 매직 그림을 그렸을 때 스케일하고 보이는 것이 같습니다. 그리드 스케일이 같거든요. 그래서 1, 3으로 하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매직 -d에 xr하고 이제 설계를 할 인버터를 설계를 하고 매직을 하게 되면 이제 이 실행을 하면서 요 레이어 정보들을 싹 다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할 수 있는 요 환경에 요 화면하고요, 그 다음에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 실행창, 이렇게 두 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창을 다 닫아야지 실제 다 닫게 되고, 다 두 개가 항상 같이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스케일을 이제 좀 봐야 되는데, 스케일을 이제 보기가 이렇게 클릭을 하고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안 그려지죠, 그죠? 그런데 컨트롤, 이게 너무 스케일이 작아서 그런데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바꾸면 이렇게 배율이 바뀝니다. 배율이 바뀌는데 실제 지금 이게 어느 스케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면 요 윈도우로 가서 그리드를 켜줍니다. 그리드를 켜주고, 그리고 그리드 간격을 0.1 마이크로메타 간격으로 해줍니다. 0.1 마이크로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스냅 투 그리드 온 해서 그리드에 따라서 마우스 탁탁탁 움직이도록 하게 되면 중간값이 선택되는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랬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지금 그리드가 너무 커서 안 보이는데, 이걸 적절히 이제 축소를 하면 보는 것처럼 줌인 줌 아웃 하게 되면 그리드가 보이게 되고, 방금 설정한 요 네모 한 칸이 0.1 마이크로메터 간격이 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인버터를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참고 이제 앞에 걸 보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린 거를 살짝 보면
보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보면 밑에 P웰 있고 위에 N웰이 되어 있거든요. N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폴리라인, 메탈 원 라인, 폴리라인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에는 PMOS, 아래는 NMOS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지금 아래에 다 P웰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럼 아래 P웰하고 위에 N웰을 설정하는 게 필요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레이아웃에서 대략 10마이크로 바이 10마이크로로 제가 한번 설정을 해서 해보겠습니다. 그걸 클릭을 해서 이렇게 10마이크로 오른쪽 위에 보면 요 읽을 때 요 왼쪽 점 찍은 좌표고 여기 커서의 좌표고 오른쪽은 한쪽 고정이 되고 나면 이제 델타 X 델타 Y인데요. 조금 키워서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10마이크로 바이 10마이크로 정도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10마이크로 오른쪽이 10.1 하고 9.2로 되어 있는데 얘가 델타 X 델타 Y거든요. 대략 10 하고 9.2 9.3 되어 있는데 요거를 10하고 9.8 제가 마우스 옮기고 있습니다. 9.8 10인데 10 돼 있죠 지금. 그럼 여기 오른쪽 버튼을 딱 클릭을 하면 이게 10 마이크로 바이 10 마이크로에 해당되는 네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페인트를 칠하는데 페인트에 아래니까 P웰이 되겠죠. P웰이 될 겁니다. 자, 아래 P웰을 이제 그렸고요. 다음에 위에는 N웰을 그릴 것입니다. 그럼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에 딱 맞춰가지고 이제 여기 좀 확대를 해보면요. 확대를 쭉 해보면 여기에 딱 찍으면 처음에 그렸던 이 네모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한번. 그 다음에 페인트에 N웰이다. 그대로 하게 되면 위에 N웰을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좌표를 읽어가면서 이 대략 찍어 놓고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가 라는 걸 알면 편리하겠죠. 또 이 설계할 때마다 이거를 DRC를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하면 이제 DRC를 체크를 하게 되면 사실 이 사이즈가 작으면 에러가 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에서 제가 그 채널에 폭을 대략 한 2마이크로 정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대략 2마이크로 하고 그 채널 랭스를 0.5로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대략 높이가 2마이크로고 길이가 한 5마이크로 정도로 6마이크로 정도로 그려볼까요? 6마이크로 정도로 그려본다면 여기에서 아래 밑에서부터 그리면 쭉 가서 여기에서 한 이쯤 그리겠습니다. 처음이니까 이제 왼쪽에 클릭을 해서 딱 클릭을 하고 여기에 한 6마이크로 자, 길이 6마이크로 됐죠 지금. 6마이크로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얘를 연습 삼아 1마이크로 해보자. 얘를 1마이크로 했다. 1마이크로 딱 하면 어떻게 되나 보겠습니다. 한번 1마이크로 된 상태에서 페인트 하고 그 다음에 이게 NMOS니까 N 디퓨전을 만들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면 에러가 딱 생겼죠 지금. 에러가 생겨서 DRC 가보면 DRC find next error라 가보면 여기에 짧다라는 게 나옵니다. 짧아서 길이가 오버랩이 있다. N 디퓨전 영역에서 이 정도 오버랩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좀 보고 이게 오른쪽으로 그 피웰에 있어서 좀 피웰이 지금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는데 이거 좀 짧게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거를 좀 줄여가지고 이제 이걸 U를 누르면 바로 지금 삭제하는 거거든요. 자, 삭제해서 없앴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요거를 좀 짧게
여기서부터 좀 짧게 이 정도 한 5마이크로 정도로 해보겠습니다. 길이를 5마이크로로 이렇게 하고요. 높이를 1마이크로 했는데 2마이크로로 하겠습니다. 높이 2마이크로 정도로 해서 자 2마이크로로 해서 지금 5, 2 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 상태에서 페인트 해보겠습니다. 한번 페인트하고 and diffuse 하게 되면 지금 이 상태에서 DRC 체크를 했을 때 업데이트 했을 때 얘가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 거는 큰 문제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보면 클릭을 했을 때 요 높이가 2마이크로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위에다가 제가 요 원점을 마우스 버튼을 클릭을 하고 이제 이걸 보면요, 대략 이 마우스 키보드가 이제 이 마우스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보이는데요. 대략 이쯤으로 하고 지금 요 보면 2.4, 2.5 돼 있으니까 얘를 1.7, 0,6.6 돼 있으니까 델타 X가 0이니까 정확히 같이 얼라인 돼 있는 상태의 위치입니다. 대략 6.6 마이크로면 떨어져 있는 거리고 여기에 클릭을 딱 하고요. 그럼 똑같이 되잖아요. 똑같이 되는데 요게 높이가 2마이크로 돼 있는데 피모스가 이 모빌리티가 낮기 때문에 조금 두꺼운 게 좋다. 뭐 2배든 3배든 하면 커런트가 같은 양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좀 두껍게 해서 한 3마이크로 정도 해보겠습니다. 3마이크로로 딱 하면 피모스의 위스를 좀 더 길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 페인트에 이거는 이제 피모스 쪽이니까 P diff라 생각해보면 디퓨전 레이어로 생각하면 이렇게 딱 생기고 에러가 현재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폴리 실리콘을 이렇게 가로지르면 바로 게이트가 만들어지면서 다음에 요 아래는 위에는 P 팻 아래는 N 팻이 될 것입니다. 그럼 대략 위치를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뭐 사실 여기 정확히 해도 되긴 되지만 요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 위치가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요 좌표를 생각해서 해도 되지만 현재는 이 정도로 일단 이 정도로 해서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딱 그 하고 제가 쭉 올라가서 위아래를 게이트를 연결한다 생각해 보면 지금 0.6 돼 있죠. 지금 0.6, 0.4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이걸 0.5로 해 보겠습니다. 0.5로 하고 이걸 클릭을 오른쪽에 이 폭이 게이트 랭스가 0.5 정도 되는 걸로 딱 해보면요. 자, 0.5에서 제가 이걸 페인트해서 폴리를 해보겠습니다. 페인트를 해서 폴리를 해보면 딱 하면 여기 에러가 생기거든요. DRC 3 되어 있는데 이 에러를 보면 에러 파인드 텍스트 보면 위스가 지금 이게 좀 더 넓어야 된다. 한 칸 정도 더 넓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 그럼 0.5가 제일 짧은 그릴 수 있어야 되는데 0.6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그 다음에 길이가 여기 보면 좀 더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걸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튀어나와서 이제 어느 정도 튀어나와야 되느냐, 그럼 요거를 조금씩 늘려가면서 튀어나오는 것 정도가 충분히 디퓨전 레이어하고 요 그 폴리 라인이 조금 더 나와야 되는 걸 설명해 주겠죠. 이것도 좀 더 나와야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랭스가 0.6 정도를 맞춰보고 여기는 좀 많이 튀어나오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지우고 하는 게 낫겠죠. 지우고 물론 조금씩 붙여서 해도 되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좀 확대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확대해서 요 정도,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다음에 여기에 페인트 폴리를 하게 되면 이거 좀 늘겠죠. 그죠? 그럼 여기가 좀 더 추가돼야 되잖아요. 여기 클릭을 해서 한 다음에 쭉 이렇게 이렇게 옮겨서 여기에 오른쪽 버튼 딱 누르면 0.1이고 이걸 또 페인트를 해보겠습니다. 페인트 폴리를 하게 되면 이쪽에 또 에러 한 개로 줄었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지금 얘를 확대해 가지고 여기에 조금 더 늘려야겠구나. 그럼 여기서 클릭해서 이렇게
해서 페인트를 하게 되면, 폴리를 하게 되면, 자, 에러가 없어졌습니다. 자, 그런 거 봐서 이 폴리 실리콘 라인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대략 0.6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좀 더 튀어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게이트 랭스는 0.5는 안 되고 0.6 마이크로메타 정도로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도 이제 가보면, 최소가 이렇게 추가된 걸 볼 수 있습니다. 언두를 해서 새로 그려도 되고요. 지금처럼 조금씩 이렇게 채워서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위에는 PMOS, 아래는 NMOS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제 게이트가 양쪽 걸려 있는데, 출력단은 이제 입력단은 요 폴리 라인에 입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폴리 라인에 입력이고, 그다음 출력단은 여기에 연결을 해주는데 메탈1으로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메탈1으로 연결해 준다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런 생각했을 때 대략 여기 클릭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해서 그냥 10마 여기 1점 되는데 1 마이크로다, 예를 들어서 1 마이크로다 이렇게 폴리라인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해서 페인트 메탈1이다 하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DRC 업데이트 하게 되면 여기 에러가 지금 뜨지 않았네요. 그러면 충분히 얘는 그냥 그대로 붙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저항이 작아야 되니까 좀 넓은 게 좋겠죠. 1마이크로 정도는 된다고 생각하고 다 채우겠습니다. 다 채워서 이 연결을 딱 해서 페인트 메탈1이다 이렇게 하면 연결이 쫙 다 되었습니다. 쫙 다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에러도 업데이트 했을 때 없구나 라고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폴리라인하고 요 P 디퓨스하고 요 메탈1을 연결해 줘야 되는데, 연결해 주는 크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대략 1.5, 1.8 되었는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에 P하고 요 폴리를 연결해 주는 거니까 얘는 페인트 PD 컨택 잠깐만요. 이게 메탈1하고 그 다음에 메탈1하고 PD 컨택, PD 컨택으로 연결을 해주면 여기 또 에러가 또 생겼죠, 그죠? 여기 보면 조금 더 넓어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언두를 하고 요만큼 더 보면, 이것도 이제 보면 3칸 정도가 더 커져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3칸 정도가 지금 여기 클릭을 해서 3칸 정도 하게 되면 1.8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걸 이제 보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1.8이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언두를 하고, 언두를 해서 이제 이걸 지운 다음에 지워졌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여기 오른쪽 위를 하면 1.8, 1.9 되어 있잖아요. 높이 이렇게 1.8하고 요것도 1.8 하면 그냥 1.8 대 1.8이네요. 그럼 이렇게 해서 1.8 대 1.8로 바꾸겠습니다. 여기서 페인트 PD 컨택이다 라고 하면 여기 컨택이 딱 만들어져서 이 메탈1과 그 다음에 요 P 디퓨스가 연결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 1.8 마이크로 바이 1.8 마이크로보다는 커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아래로 가보면 여기에서는 여기에서도 1.8이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래로 좀 내려가서 똑같은 모양으로 하면 이게 1.8 바이 1.8이니까 이때는 페인트의 N 쪽에
컨택이다 라고 되겠죠. N 컨택이 되고 여기 보면 에러가 없습니다. 에러에 이렇게 업데이트해도 여기까지 연결 다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지금 게이트 쪽은 이렇게 폴리 라인에다가 이 폴리가 붙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이제 선택을 충분히 그것도 길게 해서 이렇게 뭐 좀 더 넓게 할까요? 이렇게 이 정도 더 해서 여기가 이제 폴리 라인이 페인트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페인트에 폴리를 하게 되면 여기 폴리실리콘 라인이 이제 다 붙게 되고요. 다음에 여기에 메탈 라인이 쭉 가야겠죠. 메탈이 여기 붙어서 밖에 인풋으로 나와야 되니까 여기 클릭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위를 보면서 높이가 0.2 낮아 정확히 0을 맞추고 난 다음에 대략적으로 밖으로 뺐습니다. 빼고 클릭을 하고 여기서까지 메탈을 딱 입혀서 여기에 페인트에 메탈 1이다 하게 되면 딱 연결이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이제 컨택 폴리하고 이제 컨택을 하게 되는데 여기 컨택을 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럼 여기에는 폴리실리콘하고 메탈 1의 컨택입니다. 앞에서는 메탈 1과 P 디퓨즈 그 다음에 메탈 1과 N 디퓨즈를 각각 이렇게 컨택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메탈 1과 폴리를 이제 붙이는 거죠. 그럼 이거는 이제 폴리 컨택이라고 생각하면 페인트 폴리 컨택 이름이 생각나지 않을 때는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폴리 컨택이 있습니다. 폴리 컨택 이렇게 해서 폴리 컨택을 하면 얘가 딱 폴리 컨택이 되는 거죠. 에러가 현재 업데이트 계속 0인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서 그 밑에를 이제 메탈 1으로 또 연결을 좀 더 충분히 이제 두텁게 위치를 이제 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충분히 해서 여기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대략 위치가 좌표로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 지금 요 1.8이 아까 최소였죠, 그죠? 1.8 이렇게 하면 여기에 메탈 1 메탈에 페인트 메탈 1 하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또 여기에서 제가 대략 이렇게 하면요, 이렇게 하면 이제 높이가 1.8이 되는데 얘가 또 페인트 메탈 1이다 라고 그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보면 여기에서는 메탈 1과 요 N 디퓨즈의 컨택이니까 앞에 했던 것 똑같이 모양을 똑같이 해서 제가 붙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1.8 정도 돼야 되니까 1.7 1.8 정도로 이렇게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할 때는 페인트 ND 컨택입니다. 그러니까 N모스의 요 디퓨전 N과 디퓨전의 컨택을 만들어 줬습니다. 에러가 없죠 지금. 자, 다음에 여기에 이제 그 그라운드가 되는데 아래가 P 웰이잖아요. 그럼 이제 P 웰과 얘가 접촉이 잘 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래 컨택 부분이 P 웰하고 붙어야 되니까 여기서는 제가 똑같이 1.8 by 1.8로 하고 페인트에 P 웰입니다. P substrate P contact P substrate P 컨택입니다. 여기 보면 P substrate P 컨택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밑에 P 웰이니까 P substrate에 이 메탈 1을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게 되면 여기에 이 P웰하고 연결이 잘 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에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아래에 그 엠모스가 다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위에 피모스만 이제 더 추가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출력 파트도 여기 이제 요래 되어 있긴 한데, 제가 조금 약간 튀어나오게 해서, 이렇게, 조금 튀어나오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밖으로 빼가지고, 이제 이 정도 밖으로 빼서, 이것도 페인트, 메탈 1 그러면 출력이 밖으로 나오는 거죠. 메탈 라인이 쫙 그려져서 입력과 출력이 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피머스 부분을 이제 메탈 1으로 카피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1.8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정도로 뺄까요? 이 정도로 하고 난 다음에 메탈 1을 페인트 메탈 1을 하겠습니다. 메탈 1 하게 되면 아직 에러가 없죠? 아직 에러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보면 이렇게 해서 메탈 1을 이제 1.8 정도로 해서 이 정도로 해서 페인트 해보겠습니다. 페인트 메탈 1 하게 되면 되고, 현재까지 에러가 없습니다. 요 간격이 이제 요 웰과의 간격도 어떨 때는 너무 가까우면 에러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충분히 웰 속에 포함된 형태로 디자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컨택이 이제 들어가야겠죠. 컨택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에 이제 피모스 쪽에 컨택을 이제 보면 1.8 정도로 이렇게 하고, 여기 페인트에 P 디퓨저 레이의 컨택이다 라고 연결을 해주면 P 디퓨저 레이에 연결이 됐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에 있는 게 N웰이죠. N웰하고 컨택이 돼야 되니까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맞춰가지고 거의 칼같이 맞네요. 여기 보면 페인트에 위에는 N substrate잖아요. N substrate에 N 컨택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판에 딱 배선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본 것처럼 DRC 에러가 업데이트 했을 때 현재 에러가 없는 상태에서 그림이 다 그려진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인버터가 요 게이트의 요 폭가, 요 게이트 폭이 0.6 마이크로미터이고 PMOS의 웰의 위스가 좀 더 넓고 컨택이 다 배선이 된 상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세이브를 하고, 일단 세이브를 이렇게 세이브를 하고 세이브를 한 상태에서, 자, 다음에 이제 이거를 스파이스의 넷리스트로 뽑아서 과연 이것이 이제 인버터로 작동을 하는가 체크를 할 필요 있습니다. 앞서 X스킴으로도 이제 회로도를 그려서 넷리스트를 뽑아서 걔를 이제 테스트를 했었는데 똑같은 과정을 거쳐보고자 합니다. 이 레이아웃에서 그런 포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인풋은 여기죠, 그죠? 인풋은 여기니까 여기에 선택을 해서 또 모양이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라벨을 만들어 줍니다. 라벨을 해주면서 여기 V인으로 하겠습니다. V인으로 입력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왼쪽 A로 할까요? V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그 X 스캠에서 해보면 A로 하겠습니다. A로 하고, 그 다음에 이 A 라벨을 요 레프트 왼쪽에다가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라벨 붙이는 것은 M1 메탈 1에다 붙이겠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정의를 하고요. A가 보이죠, 그죠? A가 보이는데 살짝 보입니다. 이런 포트를 메이크를 해줘야지 제가 정식으로 A가 붙습니다. 자, 이래서 저 메탈 1 라인은 A라는 입력 단자가 됐고요. 다음에 오른쪽 그 출력 단자를 이렇게 설정을 해서 여기에도 라벨을 해주고,
라벨을 해주고 Y가 아까 출력이었죠, 그죠? Y가 출력이고 라이트 오른쪽에다 튀어나온 쪽에다가 이 메탈1 라인에 대해서 라벨을 이제 붙여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연하게 Y가 보입니다. 이걸 또 포트 메이크를 하게 되면 Y가 딱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요 위에 이제 전극 VDD V 전압 부분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클릭을 하면 요 영역에 대해서 VDD를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라벨을 하고 VDD로 하고요. VDD로 하고 여기에 지금 센터에다가 이제 이 메탈1 라인에다가 라벨을 VDD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연결을 하고 포트 메이크를 하게 되면 VDD가 여기 만들어졌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래에 그라운드가 있죠. 그라운드를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도 센터에다가 라벨하고 그라운드를 연결해주고 센터에다가 메탈1 층에다가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포트하고 연하게 보이는데 포트 메이크를 하게 되면 이 센터에 그라운드가 나타날 겁니다. 그라운드가 딱 나타났죠. 자, 그럼 이 센터에 이제 글자가 나타나서 포트가 다 만들어졌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소자에 이제 인버터 소자에 A와 Y와 VDD 그라운드가 쭉 만들어졌는데, 얘를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빼내는 겁니다. 빼내는데 살짝 빼내기 전에 이 원래 디렉토리에 있는 거를 이제 제가 들어가서 cd my design에 cd 인버터에 cd layout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요 하나 인버터 점 매직 파일 하나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뭘 하려고 그랬냐면, 여기에 이제 그 포트를 다 만들었는데 여기에 넷리스트를 뽑고자 합니다. 그럼 여기에 extract 세 가지 정도 모든 포트를 밖으로 빼라 라는 명령어를 실행을 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invert into .ext로 다 빠져나왔다로 되어 있는데, 여기 살짝 보면 살짝 파일을 보면요, 파일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아, 이게 지금 뭔가 작용이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뺄 때 이 스파이스를 뺄 때 포맷을 ng 스파이스에 돌릴 수 있는 포맷으로 빼달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걸 이제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ext to extract 그 다음에 스파이스를 하게 되면 지금 요 안에 포터 만들어져 있는 것이 이제 넷리스트로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현재 두 개 있는데 얘를 실행하고 나면 스파이스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아웃이 디자인 룰 체크도 에러가 0이 에러가 없고, 단 스파이스 넷리스트도 나왔죠. 그럼 내용을 자 보면요, 나노의 인버터의 스파이스다 라고 생각해 보면 여기에 지금 YA GND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제 보면 요게 스케일이 100나노미터이고 100나노미터에 요 위스가 2마이크로고 밑에는 피모스는 3마이크로고 랭스는 0.6 마이크로미터다. 그래서 옵션 스케일하고 얘를 곱을해서 실제 값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이제 실제 넷리스트 만들어졌는데, 얘를 실제 실행을 해볼 때는 제가 이걸 조금 좀 넣어놨거든요. 넣어놨는데 요 명령을 좀 칠 수 있도록 넣어놨습니다. 요건 다른 경우에 이제 돼 있는데, 여기 서브 서킷이라는 걸로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서브 서킷을 정의를 할 때 제가 요 명령 참조해서 요거를 하나의 엑스 스킴에서 심볼을 만든 거 비슷합니다. 이걸 좀 제가 고칩니다. 어떻게 고치냐면 서브 서킷 서킷하고
그다음에 인버트를 써주고 이름입니다. 갖다 뭐 다른 이름으로 지정을 해도 인버트 유니트로 해도 되고 인버트로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VDD에 해당되는 게 여기에서 VDD가 있고요. 그 다음에 out 출력이 여기에서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출력이 Y로 했거든요. 지금 M100Y가 출력이잖아요. 여기에서는 요 out 이름을 여기 MOSFET의 이름을 지은 것과 같이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Y를 여기 Y가 out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in인데 in은 여기서는 A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하게 되면 서브 서킷을 지정을 할 때 요 입력과 VDD와 입력과 출력과 입력과 그리고 그라운드로 되어 있고 얘를 하나로 묶어서 이제 AND S다로 하면 얘가 이제 하나의 서브 서킷으로 다른 데서 갖다 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inverter.spice라는 거를 갖다 쓸 수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컨트롤 X에서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를 이제 불러다 쓸 수 있는 테스트 하는 거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이건 제가 다른 데서 실행한 거고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불러다 쓸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거를 이걸 보겠습니다. 그러면 나노에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인버터 체크라는 거를 이제 스파이스 이렇게 하나 만들어서요. 그럼 여기에 이제 쭉 제가 쓴다고 설명을 하면서 쳐보면요. 첫 번째 줄은 주석이니까 스파이스 TV 테스트 벤치라 생각하고 이건 인클루드를 하는 거는 애트리의 050 디자인 키트 테크는 이제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 X스킨에서도 마찬가지로 요 PMOS, NMOS에 대한 특성 커브가 들어가 있는 05 CMOS 모델 240-201.LID가 되어 있습니다. include 애트리 050 디자인 킷의 테크의 05의 CMOS 모델 240-201.LID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include 방금 만든 그 스파이스 있었죠. 만들어진 거를 제가 좀 고친 거 .spice를 불러드립니다. 자, 불러드리고 이제 여기에서 X 인버터라는 거를 이제 첫 번째 여러 개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첫 번째 이거를 VDD 요 안에서의 노드 이름을 지정을 순서대로 VDD out, in, ground 하고 앞서 이름을 정할 때 인버터로 정의를 했었습니다. 인버터가 요 안에 인버터였죠. 그죠? 인버터 점 스페이스. 제가 정의할 때는 살짝 볼게요, 한번. 인버터 점 스페이스, 보면 인버터 점 스파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인버터 점 스파이스가 맞고, 그 안에 인버터라고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저게 이제, 요걸 그대로 하면, 인버터를 VDD, 그다음 출력, 입력, 그라운드로 이제 배선을 했고요. 네, 그 인버터 안에 유닛을 불러오고 안에 여기에 테스트하는 게 R0 저항을 하나 붙이는데 출력 VDD하고 아웃 단자 사이에다가 1메가옴을 붙였고 그 다음에 VDD는 VDD에서 그라운드 단자에 5V를 걸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VDD 단자하고 그라운드 사이에 이 5V 노드 이름입니다. 5V를 걸어주고 그 다음에 Vin이라는 Vin 입력 전압은 in의 노드 이름하고 그라운드의 노드 이름 사이에 0V를 걸어줬습니다. 0V 걸어줬는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컨트롤 하는데 좀 DC 수입을 하면서 Vin을 0V에서 5.0V까지 0.01 간격으로 바꿔라 라고 하고 결과를 save all 아까와 비슷하죠, 그죠? X 스키마하고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컨트롤을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보면 run
플랫 돼 있는데 이제 어떤 이제 결과를 보여주냐면 run 이제 실행을 해서 그다음에 플랫 하는데 in과 out을 그래프로 보여줘라 그러고 플랫 하고 전류 VDD를 지나가는 이 VDD를 지나가는 전류를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 컨트롤을 AND 컨트롤, 이 컨트롤과 점 컨트롤과 AND 컨트롤 사이에 정의되고, 그 다음에 글로벌 변수를 앞에 VDD하고 이걸 변수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하고 점 AND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테스트 벤치 스파이스 프로그램 되는데 얘를 실행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버트 했을 때 보면 이거는 이제 실행할 때 ng 스파이스에서 인버터의 체크 점 스파이스 얘를 실행시키면 결과가 실행이 제대로 되면 앞서 붙였던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오면 좋겠는데, 자,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지금 보면 입력 전압에 대해서 출력 전압이 이렇게 인버터 형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 전류가 이렇게 중간에 트랜지션 입력에서 최대로 되는 전류가 딱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그림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엔지스파이스에서 할 수 있어서 제가 지금 이제 실행한 거는요. 저 이제 매직을 다시 되돌아와서 보면 요 디자인을 하는 거를 DRC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려가면서 요 디자인 룰에 나와 있는 랭스나 이런 것들 문서를 찾아봐야겠죠. 문서를 찾으면 그 문서가 어디에 있냐면요. 제가 이 공유한 두 번째 인버터 자료에서 제일 끝에 가보면요. 여기에 NSPL 0.5 아날로그 CMOS라 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 룰이 있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이제 구길 박사님하고 애트리 쪽에서 만드신 이 디자인 룰에 대한 커버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여기에 이제 보면 레이아웃 룰이 N웰이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 폴리는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메탈 2, 메탈 1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된다. 여기에 FET도 요 NPW, PMOS N 가이드라인 이런 게 있죠. 30페이지를 가보면 3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한번 가보면 이제 이렇게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까 DRC 체크를 하면서 해보면 이게 너무 작구나 넓구나 라는 거를 이제 알 수 있는데 이런 간격 같은 게 나와 있죠. PMOS 아까 폴리가 튀어나와야 되는 정도도 아까 0.6은 돼야 되는 거를 아까 볼 수 있었는데요. 요 삐져나온 길이가 두께가 최소한 얼마가 돼야 되는데 있어야 되는 이런 룰들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정의되어 있는데 30페이지 가보겠습니다. 한번 30페이지 가보면 이제 30페이지 여기 이제 30페이지가 됐는데요. 보면 여기 이제 이렇게 폭이 얼마가 돼야 되고 여기가 최소 얼마가 나와야 되고 하는 것들이 C는 0.5로 되어 있네요. 약간 0.6 정도 돼야지 됐었는데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실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직으로 이 그림을 그리는 거, 그 다음에 해로 요 넷리스트를 뽑아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까지 충분히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얘를 하나의 회로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다음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심볼화해서 합치고 그려서 하나의 패드로 만드는 것까지 쭉 해보게 되면 이 공정과 항상 비교해서 디자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